냉동고에서 휴지를 시킨 반죽을 이제는 재단과 성형을 할 거예요. 한 반죽은 크루아상을 만들 거고 한 반죽은 빵 오 쇼콜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반죽만 꺼내서 만들고, 한 반죽은 밖에 꺼내져 있으면은 반죽이 해동되니까 냉동고에다가 잠깐 저장해 놓도록 할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막혀있는 이 부분과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을 칼로 커팅을 해서 텐션을 풀어주는 거고요. 또 중간 부분을 열어줄 거예요. 파이롤러로 가져가서, 센치는 이제 도우 시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 계신 도우 시터의 센치에 맞게끔 폭이나 넓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 미리수도 사실은 기계마다 다 달라요. 뭐 아시아제를 쓰시거나 또는 유럽제를 쓰시거나, 같은 유럽제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이 두께의 범위가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사용하는 이 미리수로 하셔야 될 건 아니고 봐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처럼 높이를 좀 맞춰줄 거고요. 이제 폭을 원하는 미리수대로, 반죽을 테이블로 옮길 거고요. 반죽에서 위에 지저분한 부분을 조금 잘라서 결이 오픈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고요. 끝에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위 높이를 지금 53cm가 나오는데요. 절반을 53cm가 나오니까 26.5 26.5 절반을 나눠줄 거고요. 반죽을 뒤집어서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끝에 부분, 좀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저는 9cm씩 9, 8, 7, 6, 5, 4. 그 다음에 밑에는 9의 절반 4.5cm가 기준이 되어서 4.5가 0이 되게끔 똑같이 9, 8, 7, 6, 5, 4. 그러면은 0과 0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먼저 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반죽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제 크루아상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살짝 옆에 부분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반죽은 평평하게 오게끔 해서 반죽 스트레칭해서 정방향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끝에 부분에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서 반죽이 잘 착지할 수 있게. 그러면 끝에 꼬랑지가 살짝 보일 거예요. 살짝,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안 되고 약간 비칠 정도로 스트레칭, 아래 방향으로 잘 밀어서 끝에가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크루아상이 지금 포르쉐
밀가루 1kg 기준으로 했을 때 버터는 500g을 밀어펴기 했고요. 지금 4mm로 재단했을 때 제 크루아상은 지금 26개가 나왔어요. 26개가 나왔고, 개당 크루아상의 생지의 중량을 재보면 78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아티잔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 생지의 무게가 보통 75에서 80g 정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크루아상은 프랑스에서 기준으로 하는 정통 크루아상의 중량과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는 26.5 높이의 밑변 9cm 정도로 재단을 해서 4mm로 미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크루아상이 이렇게 78g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장비를 사용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밀어펴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mm로, 저처럼 4mm로 재단을 해서 크루아상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중량이 75에서 80 미만이다, 미달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재단하실 때의 미리수를 4mm가 아니라 4.5mm로 끝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mm로 재단을 했는데 얘가 너무 크다, 한 85g이 나왔다, 그때는 3.5mm에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다 미리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딱 저한테 맞는 미리수를 여러분들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선명하게. 팬닝 하실 때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팬닝을 해 주셔야 돼요. 서로 엇갈려 있으면은 부풀다가 서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놔주시면 되시고요. 좀 넉넉하게 팬닝 할게요. 네 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발효실 온도는 지금 온도 28도, 그 다음에 습도는 70%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약 3시간까지 발효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빵오 쇼콜라 도우시터로 옮겨서 천천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지저분한 부분을 오픈시켜 주시고요. 밑에도 폭은 높이는 17cm, 그래서 위에 있는 반죽을 아래 덮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반죽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저분한 부분을 깔끔하게 날려주고요. 초콜릿 스틱을 이용해서 폭은 8cm로 갈 거예요. 폭 8cm로 가실 때 초콜릿 스틱이 8cm이기 때문에 자로 잴 필요 없이 그냥 끝에서부터 8cm씩을 재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4개 빵오 쇼콜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먼저 빵오 쇼콜라를 성형할 거예요. 초콜릿 스틱을 앞에 놓고 초콜릿 스틱과 반죽 끝이 같이 돌아서 스틱 초콜릿 하나를 앞에다가 얹어 주시고, 얘를 감싸서 그대로 지그시 누른 상태로 앞쪽으로 밀고 나가서 기대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덮어서, 크루아상은 78g 정도가 나왔고요. 빵오 쇼콜라의 경우는 올렸을 때 92g, 약 90g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크루아상보다는 반죽의 면적도 더 넓고, 그 다음에 스틱 초콜릿이 2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이 조금 더 무겁죠. 90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빵오 쇼콜라는 밀가루 1kg 기준으로 버터 500g을 밀어폈을 때 빵오 쇼콜라가 24개가 나왔어요.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팬닝의 간격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 않게 해서 서로 달라붙거나 하지 않게끔 잘 유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발효실 28도에 습도 70%로 발효는 약 2시간 반에서 약 3시간 사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슈리가 다 발효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볼륨은 처음에 성형했을 때보다 한 2배 반 정도 커지게 되고요. 반죽을 이렇게 들어서 살살 흔들어 보면은 찰랑찰랑 하면서 가스가 잘 찼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죽은 가스가 잘 찼지만 힘이 남아있는 정도로 이제 오븐에서 얘네가 부풀 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고, 옆에 보시면 이런 결도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계란물을 바를 건데요. 계란물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요 결은 바르지 마시고 위에 면만 발라야 오븐에서 부풀 때 결이 잘 갈라지면서 뚜렷하게 결을 볼 수가 있어요. 발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오븐에다가 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쏘지 않고요. 곧장 데크오븐으로 들어가서 먼저 1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고요. 색깔 보면서 판단하도록 할게요. 빵오 쇼콜라도 발효를 다 마쳤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옆에 결은 바르지 않고 위에 면만 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랑스 밀가루의 특성을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그냥 강력분과 비교했을 때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포르쉐 바가텔 밀가루 자체가 100% 밀이잖아요. 무첨가예요. 그러니까 밀 글루텐도 없고 비타민 C도 없는데도 저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라벨루즈 밀가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질이 보증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페이슈리가 색이 다 나면, 옆에 결까지 색이 다 나게 되면은 살짝 그 오븐의 댐퍼를 열어서 안에 있었던 습기를 제거해주고 살짝 한 1분 정도만 건조시켰다가 빼주시면은 페이슈리를 끝까지 좀 바삭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지금 댐퍼를 열어서 한 1분 정도만 말리고 있습니다. 네. 옆 색깔까지 다 완벽하게 나게 되면은 빼실 때 가볍게 한번 충격을 줘서